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하피플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정부를 향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선을 취소하라며 철야 농성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철야 농성 돌입, 범죄 혐의가 명백한 후보자를 총리로 내세운 건 국회에 대한 모욕, 명백한 의회 독재다라며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다. 정말 이게 국민의 상식이라든지 눈높이에 너무 벗어나는 총리다. 어떤 것 하나도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농성을 하게 됐고,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농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민주당이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여러분들이 입장이 바꿔져서 우리가 이런 후보자를 내놨을 때 선뜻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도 이틀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진행되나 보나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의원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배추 총리, 장농 총리, 스폰서 총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배추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원, 지금 450만 원이 아니고 거의 한 20년쯤 전에, 10여 년쯤 전에 45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 아니었습니까? 이게 차라리 배추가 아니라 무슨 배추 기업에다가 투자를 갖다 했던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돈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오느냐? 장롱에서 돈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스폰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나경원 의원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것 같은데 틀린 말씀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철야 농성 해봤자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의석수가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전체 그 300석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지금 봤을 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107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더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저런 그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무력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까지는 계속 107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빨리 환골탈태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지 그 막강한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밝혔던 이 배추 총리, 장농 총리, 스폰 총리는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재산의 증식 과정이나 아니면 대출의 상환 과정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풀이로 이해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을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7월 3일 본회의 상정할 예정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우겨대면 장땡, 인준되면 다음 장관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자, 박성훈 원내대변인, 부적격 총리 밀어붙이고 야당 협박하는 게 이재명식 협치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철야 농성에 대해서 웰빙 김밥 먹고 스벅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이냐 바캉스냐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라며 비꼬 온 겁니다. 박선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항의성 주장은 뭐 야당 측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 나경원 의원의 저런 농성, 이런 움직임은 결국 차기 당권을 노리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도 지도체제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열고 뭐 지금 4파전이 될 거다, 3파전이 될 거다 여러 예측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설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금 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모두 다 지켜보셨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뭔가 김민석 총리를 트집 잡고 흠집 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결국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차기 당권을 노린 모종의 행보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농성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말릴 재간은 없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행보인가 혹은 지금 야당의 중진 의원이 꼭 해야 하는 행보인가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시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당 내부에 있는 내용을 수습하는데 앞장서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야당 청문위원인 우리 곽규택 의원님 네. 청문회 이틀간 활약하는 거 저희도 뉴스로 보도해드렸는데 나경원 의원 철야 농성에 어제 함께 하고 오셨다죠? 예. 어제 저도 일요일 뭐 오후 저녁까지 함께 했는데요.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압축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본인 스스로 6억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자기가 국회의원 세비 외에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6억 원 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한 18년 동안의 정치에서 그 갭이 있는 분인데 1996년도에 국회의원을 시작했다가 한 18년 정도 쉬었다가 2020년부터 국회의원으로 들어왔죠. 그 과거의 행태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그런 분을 후보자로 내세웠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이 청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청문위원들도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주장, 뭐 현금 6억 원을 벌어들인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씀은 아무도 안 하세요. 다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뭐 주진우 의원을 공격한다든지 또 나경원 의원의 저런 농성을 폄훼한다든지 이런 메신저를 공격할 뿐이지 김민석 후보자가 제시한 해명에 대해서 누구도 그 해명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만큼은 이분은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곽규택 의원님 의견인데요. 그런가 하면 장관급 자리에 김경수 전 지사를 내정한 걸 두고 야당의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 라는 비판을 했는데 요즘 뭐 러브버그가 많죠? 그 러브버그에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뭐 안철수 의원이 소속된 정부 정권에서 복권해 주신 거 아닙니까? 복권이라는 건 결국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으로 특히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사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걸 저렇게 최근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런 러브버그와 같은 거에 비유해서 하실 말씀인가 싶습니다. 좀 과하다 비유가. 그렇죠. 중진 의원이시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저런 식으로 전과자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러브버그에 비유해서 비판하거나 좀 격에 맞지 않는 비판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이 중심에 어떤 서게 될 과제냐 뭐 이런 비판을 네. 하신다면 중진다운 그리고 야당다운 비판이라고 수용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세간에 그냥 이 말장난 같은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바라보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준비된 것이 그 역대 정부에서 해온 것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네. 김경수 위원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어제 이런 평가가 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내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러브버그 비유는 좀 과했다. 러브버그는 좀 과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의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복권을 주장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다음 조국 그 대표가 받았던 형, 그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뭐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 처벌들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과는 너무나 불균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했죠, 사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앞서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러브버그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뭐 전과자 붙어 다닌다 이거 좀 과했다. 조경 변호사님 말씀도 좀 주셨는데 정성호 의원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복권을 최근에 주장했었단 말이죠. 혹시 네.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사면 복권을 건의하는 거 아니냐, 추진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행사하실지 여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옆에 곽규택 의원 그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조국 전 대표의 혐의와 그 형이 균형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형이 감경된 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과다한 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그 정성호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게 그 일단은 법조인이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나이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수원 다닐 때 같이 뭐 노동법 연구회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 돼야 됩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레드팀이 없었어요. 그 원희룡 그 후보가 뭐 레드팀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레드팀은 반드시 그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정성호 의원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사면보다도 정성호 의원이 더 먼저 건의해야 될 건요. 제가 봤을 때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박성민 최고, 정성호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사면 복권의 필요성을 말한 것과 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 사이에서의 어떤 연관성을 찾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국무위원이 돼서 대통령의 뜻을 함께 이제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역할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사면권이라던가 인사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성호 의원이 바깥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벌써부터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성호 의원께서 이제 폭넓게 뭐 사법개혁과 관련한 특위도 여러 번 하셨었고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하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동료가 되어줄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임자가 적절한 곳에 가게 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